최근 정치권 상황을 보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협치는커녕 서로를 겨냥한 막말 등 정치권의 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시죠.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그동안 여러 종편 프로그램에서 이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이름을 떨치셨는데 요즘엔 방송 출연이 좀 뜸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그동안 한 고정 프로를 하던 것이 이제 예. 좀 그 방송이 없어져서 방송 출연은 좀 뜸한 대신 책을 하나 써서 내게 예.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나라 걱정하는 분들하고 함께 플랫폼 자유와 공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모임인가요? 네네네. 예. 그래서 좀 그 대한민국의 대안도 모색을 하고 또 바람직한 국가 비전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 책을 내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 보수의 재구성이란 책 네.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뭐 일단 보수를 어떻게 바꿔보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보수를 어떻게 재구성하자는 이야기인가요? 사실 그 보수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그 고전했을 뿐만 아니라 괴멸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 보수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인데 그 주류 세력으로서 가져왔던 자신의 가치와 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예. 제대로 한번 정립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가치 기준들을 정확히 정립을 해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 못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면 과거에 어떤 부분들을 반성을 하고 이 새로운 이 방식으로 이 보수를 재건할 건가, 이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치열한 지적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리고, 또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가치가 저는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헌법에 녹아있는 정신이기도 하죠.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야말로 보수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거를 지키고 또 더 잘 그 시대에 맞게 윤색을 해서 그걸 새로운 어떤 이 보수의 이념으로 들고 가야 된다, 이런 취지죠.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 부쩍 이 막말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근데 뭐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자극적인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의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그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 원칙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말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속에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규칙이 있는 겁니다. 예. 언어 규칙이 있는 거죠. 그것은 상대를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 상대의 어떤 인격이나 이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또 이 상대를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언어를 써야 그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서로 토론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 속에서 공감과 타협을 이루면서 공공선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비판의 자유는 얼마든지 허용되지만 그 비판의 자유를 넘어서서 막말 정치로 가게 되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언어가 되거든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언어 속에서 민주주의가 개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 정치가 계속 이 도돌이표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정치가 양국화되면서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랄까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게 양당이 자기 지지층만을 겨냥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쪽에만 이제 전략적으로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쓸 때 자기 지지층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분노를 반영을 해서 상대를 막 심하게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일정하게 도움이 되잖아요. 거기에 너무 이제 매몰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적대적 공생. 예. 뭐 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건으로 시작된 지금 여야의 대치가 계속이 되고 있어요. 국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고 한국당은 장외 투쟁 중이고요. 여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돼서 여야 간 대화가 조금 이루어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여야 간의 이 대치,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청와대에서도 여야의 대표 회담을 제의한 바가 있는데 그게 이제 5당 대표들을 다 모은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저는 좋은 중재안을 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 대표들을 다 묶어갖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편하기는 하겠지만 또 이 현재 사실상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이 문제를 가장 중시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데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신환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각 당 대표들을 다 따로 만나고 또 전체 같이 만나는 것도 다섯 좋은 당 대표들을 방법이. 다 따로따로 만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2년간의 국정에서 제일 아쉽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협치 아닙니까? 그 협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통에 기반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소통은 너무 제약을 스스로 많이 두면 소통 자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루즈벨트 대통령만 하더라도 집권 1기에 기자회견을 한 320여 회 했고요. 2기에 한 또 340여 회 했어요. 그리고 루즈벨트 이후에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야당 대표를 만나거나 그거 주로 이제 그쪽은 당 대표가 없고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또는 야당 의원들을 만나는데 격식을 따지지 않고 아주 일상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과거 대통령도 그렇게 못 해오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소통 정부를 내걸고 했으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는데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꽉 막힌 전국을 푸는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집권 여당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집권 세력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통 큰 포용의 정치를 또는 소통의 정치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한 석 달 지났습니다. 한국당이 안정이 돼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여야 간의 대치가 심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요. 황 대표 체제 석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이죠, 사실은. 당내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당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전국을 여야가 야당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소위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드는데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반대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게 일정하게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죠. 또 이제 그런 전략을 써왔고 그걸 통해서 지지층도 어느 정도 결집을 했고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도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만족하거나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고 또 결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나 여당 입장에서나 내년 총선을 향해서 지금 다 가고 있는 건데 총선에서도 지금 지지층 결집만을 해갖고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100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00일 동안에는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투쟁이 필요했다고 하면 또 그 투쟁을 통해서 결집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대한정당으로서의 어떤 비전이나 또는 새로운 담론, 메시지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내년 총선을 향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부족한 혁신을 해야 되고 그 혁신의 기초에서 또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황 대표 체제 이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구축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모색해야 될 때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대선 주자로서 황 대표가 뭐를 더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기본 지지층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집토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집토끼, 즉 기본 지지층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협소화돼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은 그런 어떤 기본 지지층에다가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 확장은 결국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지금 전체 이렇게 놓고 보면 이 1등을 달리고는 있지만 1대1 구도로 이렇게 네. 하면 아직도 좀 취약한 상태고, 확장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분들이 아직 좀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역시 황교안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안착하고 또 대세론을 이끌 수 있느냐 여부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거기에 뭐 결정적으로 방향이 잡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는 총선에서 이기는 전략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또 그거를 네. 주도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뭐 역대 총선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선전을 한 곳은 이 사심에 의해서 막 이렇게 공천을 한다든지 이러면 항상 문제가 생겼고, 정말 당의 혁신을 이룰 수 있고 또 새로운 인물들에게 좋은 기회를 줘서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더 이게 변화의 모습이 보인다 하는 그런 걸 보여야 될 거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 두 번의 정권에서 상당히 지금 개멸 직전까지 몰렸기 때문에 네. 뭔가 이 새로움을 보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벤트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거는 담론일 수도 있고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어떤 통합의 이벤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보죠. 이 바른미래당 뉴스가 참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재미있는 뉴스가 꽤 있습니다. 예, 예. 집안 싸움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 바른미래당의 이 집안 싸움 원인 분석과 전망을 좀 함께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중도 세력이라고 할 때 그 중도라는 게 절대 그 양쪽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길목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 양쪽에 실망한 그 지지층을 모아낼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한국 정치를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보여줬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은 사실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건상.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바른미래당이 가장 총선을 두고 갖는 한계는 기본 지지층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지지층이 그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내분이 심하고 그 속에서의 어떤 새로운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과연 총선에서 이렇게 살아남기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다. 그래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모색의 방향이 달라서 지금 분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진통은 제가 보기에는 가을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좀 할게요. 네. 뭐 그동안 정치를 오래 해오셨으니까 다음 총선 출마는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지금 선수로 뛸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네. 정치를 뭐 다음 총선을 통해서 하신다면 어떤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정치를 한다는 게 정치 일선에서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예. 선수로 뛰는 방법도 있지만 예. 우리처럼 학을 전공을 했고 또 이 정치 일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방면으로 국가에 대한 공적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돌이표 정치가 돼서는 곤란하다. 지금 보수가 제가 이번에 책을 쓴 이유도 만약에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는다 한들 과거에 어떤 문제가 됐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러려면 정말 제대로 된 성찰과 참회와 어떤 면에서는 예. 또 그걸 극복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즉 주도적 대안 세력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대안에 대한 고민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후레폼 자유와 공화 같은 것들을 만든 것도 그런 대안과 비전에 대한 어떤 탐구와 과거의 어떤 얼룩들 이런 것들을 한번 벗겨내고 정말 대한민국이 다시 대한민국 정치가 도돌이표 정치가 아니라
이 자유공화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가치를 더 확립시키는데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세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세력을 만드는데 저도 역할이 있다면 그건 기여를 하겠다 또는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 중에 한 분이시죠. 동아대 박형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